안녕하세요. 로또 야사 채널의 진행자 로또 킴입니다. 오늘은 약속한 대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캐나다 교민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마치 한 편의 영화와 같았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감동과 예기치 못한 불행, 그리고 파멸. 어떻게 로또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처절하고 잔인하게 망가질 수 있는지 영상 끝까지 봐주시죠. 이 이야기는 10여 년 전 캐나다 토론토의 한인 교민사회에서 시작됩니다. 젊은 시절 성공이라는 큰 꿈을 안고 낯선 땅에 발을 디딘 한 남자, 바로 박 사장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만리 캐나다에서 가진 것 하나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땀 냄새 가득한 세탁소에서 옷가지들을 세탁하고 다림질을 했으며, 밤에는 차가운 물을 맞아가며 세차장에서 차들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모두 잠든 새벽, 그는 재활용 폐지와 캔, 병을 줍기 위해 토론토 다운타운의 밤거리를 정신없이 누볐습니다. 하루 4시간의 짧은 잠을 제외하고는 그의 시간은 오로지 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단한 시간 속에서 박 사장은 한 여인을 만났고 두 아들을 얻었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생기자 그는 더욱 힘을 냈습니다. 그에게 휴식이란 사치였으며 잠시라도 쉴 줄을 몰랐습니다. 오직 가족을 향한 책임과 성공에 대한 열망만이 그의 지친 몸을 일으켜 세웠죠. 예쁜 아내와 두 아들, 그렇게 네 식구가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시간이 그에겐 유일한 행복이자 휴식이었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로 마침내 그로서리 박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작은 잡화점을 열게 되었고, 오랜 꿈이었던 내 집 마련까지 성공하게 되었죠. 물론 집은 장기 모기지 대출이 끼어 있었지만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매사에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박 사장에게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매주 복권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금액이 문제였던 겁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금액인 100만원 어치나 샀으니까요. 캐나다의 밀리언 복권은 그 당첨금이 상상을 초월하여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시작해 1등이 나오지 않고 몇 달이 2월 될 때는 수천억 원까지 치솟았으니 그 인기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박 사장에게 이 복권은 단순한 행운의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현실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탈출구이자 언젠가 가족에게 더 큰 행복을 선물해 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젊은 시절 누구보다 성실하고 자상했던 그는 어느 순간부터 복권에 광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100만원, 그것은 가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자신을 갉아먹는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늘 복권 구매 때문에 아내와 심하게 다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보, 또 복권 샀어요? 그 돈이 다 얼마인데 제발. 우리 가게도 예전 같지 않아서 장사도 잘 안 되고 애들 학비도 빠듯하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나를 한 번도 믿어주지 않지? 이게 다 우리 가족 다 잘 되자고 하는 거잖아. 이 복권만 터지면 우리 신세가 확 달라진다니까. 신세가 달라지긴요? 이러다 있는 살림마저 다 거덜나게 생겼어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여보. 박 사장은 그런 아내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갑니다. 밤거리를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립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복권만 아니라면 남편 박 사장은 누구보다 괜찮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잡화점의 손님은 계속 줄어들었고 집안의 분위기도 함께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박 사장은 여전히 복권 때문에 아내와 싸우는 일이 잦았고 술에 취해 며칠씩 외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부부에게는 복권이 더 이상 희망이 아닌 불행의 씨앗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세가 기울어가던 그때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달 동안 1등이 나오지 않아 누적 당첨금이 무려 1조 원에 가까워져 있었고, 바로 그 복권 1등 당첨금의 주인이 바로 박 사장이 된 것입니다. 와우! 드디어 대박이 터졌습니다. 세금을 모두 공제하고도 실수령액이 4천억 원이 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꿈은 아니죠? 우리 드디어 해냈나 봐요. 그 순간 아내의 눈에서 흐른 눈물은 지난날의 서러움과 고통,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박 사장은 아내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렇게 행복이 한꺼번에 다가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며 욕을 해대던 이웃들도 박 사장을 대박 사장님이라 부르며 온갖 아첨을 부리며 알랑되었습니다. 박 사장은 제일 먼저 거대한 저택을 구입하고 여러 대의 슈퍼카를 사서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것들에 한이 맺힌 사람처럼 매일같이 파티를 열고 돈을 흥청망청 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어렵다는 사람이 있으면 큰돈으로 척척 도와주고 단체에 기부도 팍팍 했습니다. 주변에서 솔깃한 말로 투자를 유혹하면 바로 투자했고 온갖 가머니설에도 돈을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연일 파티에 화려한 사람들로 둘러싸인 박 사장은 술과 파티에 점차 빠져들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은 박 사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에게는 돈이 곧 권력이자 행복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급기야 그는 아내를 두고 젊은 여자와 살림까지 차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알게 된 아내는 충격과 절망에 오열합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우리 가족, 우리 애들은 이제 어떻게 하라고? 가족이 뭐가 중요해? 당신이 나를 인정하기는 했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평생 고생만 죽어라 했던 내가 이 정도도 못해. 아내의 절규와 울음에도 박 사장은 아랑곳 않고 급기야 아내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흐느낍니다. 상처투성이 얼굴의 아내는 결국 박 사장과 이혼을 결심합니다. 박 사장은 예전의 집과 가게를 위자료로 빼앗기고 두 아들의 양육권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돈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박 사장은 정말이지 몰랐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진정한 친구는 없었고 오직 달콤한 말로 투자를 유혹하는 사기꾼과 아첨꾼들만 가득했습니다. 몇 년이 흘러 박 사장은 이미 술과 마약으로 중독이 되어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돈이 거의 다 떨어졌다고? 말도 안 돼. 몇천억 원이 벌써 다 사라질 리가 없잖아요. 사장님, 이제 저희 은행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투자금은 전부 날아갔고 남은 것은 빚뿐입니다. 파산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써도 마르지 않을 샘 같았던 몇천억 원의 당첨금은 그렇게 허무하게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렸을 때 그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첨하던 사람들은 모두 떠나갔고 그를 이해해 주려 노력했던 아내도 이미 그를 떠난 후였습니다. 몇 년 뒤 캐나다의 토론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두운 밤거리에 낡은 옷을 입은 박 사장이 다시 수레를 끌고 있습니다. 다시 쓰레기통을 뒤지며 재활용품을 줍고 있는데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그 옛날의 힘든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비참한 삶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따뜻했던 보금자리도 이제 없습니다. 술과 마약에 절어 비틀거리는 몸으로 노숙을 하고 그는 다시 재활용 폐지를 주우며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박 사장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절규합니다. 그때 내가 복권이 아니라 당신 손을 잡았더라면, 두 아들 손을 더 꽉 잡았더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아직도 박 사장의 손에는 복권 한 장이 꼭 쥐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는 무엇을 기대하며 아직도 그 복권을 사는 걸까요? 또다시 찾아올 기적을 바라는 걸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는 지난날의 후회를 붙잡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수억, 수십억이 아니라 한꺼번에 수천억 원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박 사장처럼 안 할 거라 자신하시나요? 난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고 자신하시는 분은 1번, 자신 없는 분은 2번으로 댓글에 투표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로또 복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사연을 발굴하고 채널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로또가 박살내버린 삼총사 친구들의 깨어진 우정에 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 꼭 하셔서 놓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